위턱과 아래턱을 나누면 돼요. 위턱이 보통 아래턱보다 한 달 더 걸리거든요. 그건 뼈의 구조 때문에 아래턱 뼈가 좀 더 빨리 붙어요. 그리고 앞니라고 더 오래 걸리는 건 없는데, 왜 앞니 임플란트가 보통은 더 오래 걸리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니 임플란트는 뼈 이식을 좀 많이 해서 신미성, 뼈가 꺼지면은 치아가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신미성을 도모해야 되는 게 있고, 뼈 이식을 많이 할수록 기간이 길어지죠. 두 번째는 앞니 자체가 다른데 어금니에 비해 뼈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치아를 뽑고 조금만 지나면 뼈가 엄청 꺼져요. 그러면 이제 어금니는 뽑고 한 2년 있다 심어도 뼈 이식 안 한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앞니는 2년 있다 심으면 정말 두꺼운 분들 빼고는 다 뼈 이식을 해야 되니까 통상적으로 앞니 임플란트가 오래 걸린다고 느끼는 거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뽑고 제가 오래되면 다 꺼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번 꺼진 거를 재생시키는 거는 몇 배의 더 노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뽑을 때부터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바로 들어가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수술 자체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속 고리 이식이라고 하는데, 뽑고 나면은 그때 이제 치아가 빠지면서 나오는 호르몬 같은 게 뼈의 성장을 엄청 촉진하거든요. 그걸 같이 이용하고 저희가 특수한 PDRN 같은 성장 주사, 그리고 뼈 이식제를 잘 이용해서 뽑자마자 뼈를 잘 채워놓으면은 그게 잘 안 꺼져요. 그러면 시간을 거의 어금니 수준으로 빨리 끝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치아가 길어 보이면 너무 안 예쁘고요, 활짝 웃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뼈 이식을 2번을 거쳐서 하더라도 최대한 꺼진 부분을 잘 복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년 남성분들은 웃었을 때 그게 이상하지만 않으면 저희가 약간의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뽑고 오래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뼈 이식을 최대한 기능적으로 문제 없게 하고요. 그러면 약간 꺼져 보이면 치아가 길어 보인단 말이에요. 치아 보철물의 끝을 잇몸 색깔이랑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치아가 짧아 보이겠죠. 실제 치아는 길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 치아 길이가 13mm다. 근데 정상 길이만큼 3mm를 잇몸 색깔로 만들면 10mm 정상 길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기능상으로도 전혀 문제 없고 이제 빨리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티가 안 나냐? 한 10cm, 15cm 앞에서 보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족이나 연인이 아니고서 그 거리에서 웃는 걸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웃거나 그럴 때는 티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기능적인 거에 집중하고 웃을 때 적당히 티만 안 나면 된다든지, 웃을 때 잇몸 쪽이 잘 안 보인다, 그런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뼈 이식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핑크포셀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보철물을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니 할 때 치료 계획 세울 때 항상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임시 치아예요. 앞니 없이 지내라 그러면 지내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싫어하시고, 아무래도 밥 먹기도 불편하고 발음도 세기 때문에 임시 치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있어요. 이제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심자마자 거기다 바로 임시치아 연결하면 좋겠죠. 그게 왜 좋냐면 뿌리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잇몸이 나중에 정말 예쁘게 자라요. 단점은 이제 완전히 뼈는 안 붙은 상태에서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환자분이 조심하지 않고 막 씹으면 임플란트 뿌리 자체가 안 붙을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주의사항을 잘 설명드리고, 환자분들께서도 조심만 하시면 성공률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뼈가 너무 약해서 고정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뼈가 붙는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은 임플란트에다 뿌리에다 직접 연결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예전에는 플리퍼라고 해서 뺐다 꼈다 하는 조그만 하나짜리 틀니 같은 거 꼈었어요. 그거의 장점은 빠져도 그러면 문제 없는 거, 단점은 밥 먹다가 빠지고 얘기하다 빠지니까 되게 불편하고 보기도 안 예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컴퓨터로 스캔을 한 다음에 치아 모양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 양옆에 치아에다가 특수 구강용 접착제를 붙여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땐 정말 깜짝같이 예뻐요.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이 막 씹다가 한 번씩 떨어져서 오시죠. 이제 덜렁거리면 오히려 더 조심하시는데 붙어 있으니까. 많이 떨어지시는 분은 2번, 안 떨어지신 분이 더 많고, 한 번 정도 조금 떨어지신 분들 조심하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자꾸 씹게 되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린 건 접착형이 낫다. 그게 사회생활 할 때도 편하고 신경도 안 쓰이고,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임시치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발치아 보존술이라고 해서 치아를 뽑자마자, 치아를 뽑고 나면 뼈가 다 무너지거든요.
뽑자마자 웅덩이를 무너지지 않게 뼈를 채우면 어떨까부터 시작이 됐던 건데, 한때는 유행하다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또 유행이 지나고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했을 때 그거에 적절한 뼈의 배율과 성장 인자 같은 걸 잘 집어넣었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로 급속고리 이식을 하고, 그랬을 때 장점이 뼈가 꺼지는 게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로 심을 수 있으면 급속고리 이식을 하면서 뿌리를 심지만, 뼈가 너무 없어서 급속고리 이식만 해놓으면은 한 2, 3개월 있다가 뼈가 다 굳어서 수술할 때 정말 간단하게 수술이 돼요. 왜냐면 뼈가 안 무너졌으니까 임플란트를 쏙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그렇게 한 분들이 임플란트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아플 줄 몰랐다. 왜냐하면 발치할 때도 발치하는 거에다가 뼈 이식만 하기 때문에 그냥 발치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을 때는 거의 최소절개, 무절개로 심을 수 있거든요. 뼈가 넓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